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특정 종교단체 신도인 한인 6명이 한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NYU 건물 앞에서 한 남성이 20살 청년을 2차례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뉴욕시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보상 판매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퀸즈 YWCA 늘푸른 합창단이 창단 32주년을 기념해 오는 16일 후원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특정 종교단체 신도인 한인 6명이 한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틀란타 지역을 관할하는 귀넷 카운티 경찰은 26세 이모 씨와 현모 씨 등 20대 한인 5명을 살인, 감금, 증거인멸,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 5명 외에도 미성년자인 15세 소년도 살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체포된 5명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이 중 3명은 한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넷 카운티 경찰은 현 씨가 지난 12일 밤 한인 여성의 시신을 실은 차량을 둘루스 한인타운 24시간 찜질방에 주차한 뒤 자신의 가족에게 전화했으며 현 씨 가족은 이 트렁크에서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경찰은 로렌스빌 소재의 이모 씨 자택을 수색, 지하실에서 이 씨가 살해된 흔적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한국 여성으로 올 여름 미국에 입국했으며 발견 당시 몸무게가 31kg으로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올해 여름 특정 종교단체 솔저 오브 크리스트에 가입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했으며 지하실에서 몇 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구타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3일에도 사건 현장에서 300m 떨어진 한 주차장에서 또 다른 시신 한 구가 발견되는 등 아틀란타 한인타운에 살인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있는 명문대학 중 하나인 뉴욕대 건물 앞에서 한 남성이 20살 청년을 2차례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어제 낮 1시 30분경 뉴욕대학교 서쪽 캠퍼스 피트니스 센터 앞 도로에서 무차별 공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남성은 당시 400살 라파예트 거리를 걷고 있었고 그때 갑자기 뒤에서 낯선 이가 다가와 날카로운 흉기로 남성의 등을 2차례 찔렀습니다. 이후 용의자 남성은 동쪽 4번가 거리 방향으로 도주한 것이 CCTV에 포착됐으며 당시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붉은 캐리어를 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건은 뉴욕대학교 피트니스 센터 앞에서 발생했지만 피해자 또는 용의자가 학생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경은 이 사건을 무차별 공격으로 간주, 용의자의 영상을 공개하고 수배 중입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뉴욕 로어 맨하튼에 위치한 노호거리로 많은 로컬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입니다. 뉴욕시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보상 판매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14일 뉴욕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리튬이온 배터리 보상 판매 프로그램 조례안에 따르면 화재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전동장치나 배터리를 반환하면 소비자는 정상 배터리나 전동장치를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드리엔 아담스 뉴욕 시의장은 오늘 시의회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터리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전례 없는 보상 프로그램을 수립했다면서 전기자전거와 스쿠터에 의존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시에선 올해 들어 175건의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가 발생했고 6월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국장 로라 캐버나는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예측 불가한 강력한 폭발에 가깝다며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보상 판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은 최대 1개의 전동장치, 최대 2개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퀸즈 YWCA 늘 푸른 합창단이 창단 32주년을 기념해 오는 16일 후원음악회를 개최합니다. 60여 명이 넘는 대원들로 구성된 퀸즈 YWCA 늘 푸른 합창단이 오는 16일 오후 6시 뉴욕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후원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아시안 증오 범죄와 각 인종별 양극화로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하나가 되자는 취지로 미움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 취지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합창단은 평화, 사랑, 기쁨,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곡들을 선사합니다. 1991년에 창단된 늘 푸른 합창단은 지난 32년 동안 아름다운 하모니 합창을 통해 뉴욕뿐 아니라 미 전역과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오늘부터 포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공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동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미국에서 철도를 포함해 노동운동이 부활하는 가운데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노동쟁의가 시작됐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한 곳은 포드의 미시간주 웨인 조립공장, 스텔란티스의 오하이오주 톨레도 지프차 조립공장, 제너럴 모터스의 미주리주 웬치빌 조립공장이며 12,700명이 이 파업에 참여합니다. 이 파업으로 포드 SUV 브론코, 스텔란티스의 지프 랭글러, 제너럴 모터스의 쉐비 콜로라도 중형 픽업을 비롯 인기 있는 모델을 생산하는 공장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현재 더 피해가 큰 전사적 파업은 보류했지만 새로운 임금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어떤 선택이든 모두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조 측은 기존 임금협약 효력 만료 2시간을 앞두고 파업 돌입을 발표했으며 현재 향후 4년간 임금 최소 40% 인상, 전기차 생산 확대 시 고용 안정 강화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임금 20%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플리바겐이 무산되면서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돼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데이비드 웨이스 델라웨어 연방검사장 겸 특별검사는 헌터 바이든이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 소유했다며 어제 정식으로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기소를 제기했습니다. 특검은 헌터 바이든이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 주 주법을 어겼고 2018년 10월 중독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고 총기를 구매, 소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6월 총기 불법 소지 및 탈세 혐의에 대해 검찰과 플리바겐을 하기로 했으나 연방판사가 검찰이 너무 광범위하게 죄를 감면해줬다며 이를 승인해주지 않음으로써 플리바겐이 무산됐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중독자가 마약 중독 사실을 숨겼다, 그 뒤 총기를 불법 구입, 계속 소지했다는 사실관계가 매우 간단하고 명백하게 입증된 사건임에도 5년 이상 수사를 질질 끌었다는 점에서 봐주기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사상 처음이며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한편 헌터 바이든의 해외 뇌물수수 의혹, 바이든 대통령 동생의 뇌물수수 의혹 등도 끝없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자신의 경제정책이 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메릴랜드주 라그로의 프린스 조지 커뮤니티 칼리지를 방문, 공화당의 경제정책인 마가노믹스,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는 정책은 미국이 여태까지 겪었던 어떤 것보다 더 극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의 이삭죽기식 경제정책은 국민을 돕기는커녕 노동력이 싼 해외로 일자리를 내보냈다. 또 일자리와 소속감, 희망, 자긍심을 잃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화당이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 소셜 시큐리티 연금,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삭감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령자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의 보통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데 오히려 혜택을 줄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분 자칭 부채의 왕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트럼프는 실제로 부채의 황제임이 밝혀졌다며 트럼프 재직 시절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집권한 뒤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으며 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는 크게 늘렸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 학교 총격 사건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는 어제 발간한 연례 범죄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2학년도 미국 초중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3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년 연속 사상 최대치이며 전년 학기 146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학교 총격 327건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188건이었으며 이 중 57건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총격 사건은 피해 규모 등과 상관없이 총기를 휘두르고 발사하거나 총탄이 학교에 명중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 총격 급증에 대해 학부모들은 충격적인 수치라며 아이들의 삶이 총기에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맨해튼 평균 렌트비가 $5,500로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갔으며 특히 퀸즈의 렌트비는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더글라스 엘리만이 발표한 지난달 렌트비 현황에 따르면 맨해튼 지역의 평균 렌트비는 $5,552로 지난 7월 $5,588보다 0.6% 내렸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달 맨해튼 지역에서 체결된 렌트 계약의 렌트비 중간값은 $4,400로 지난달과 동일했지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7.3% 상승했습니다. 렌트 규모별로는 스튜디오 평균 렌트비는 $3,287, 원베드룸은 $4,397, 투베드룸은 $6,296, 쓰리베드룸은 $1,541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북서부 퀸즈의 평균 렌트비도 $4,287로 전달보다 7.1%, 1년 전보다는 무려 27.3% 폭등했습니다. 북서부 퀸즈 지역의 렌트비 중간값도 $3,900로 조사됐으며 스튜디오가 $3,225, 원베드룸이 $3,772, 투베드룸이 $5,294, 쓰리베드룸이 $5,640로 집계됐습니다. 또 브루클린 지역의 평균 렌트비는 $4,398로 전달보다는 1.2% 소폭 오른 반면 1년 전보다는 10.6% 급등했습니다. 브루클린 지역 렌트비 중간값도 $3,850로 전달보다는 2.5% 내린 반면 전년 같은 시점보다는 10% 올랐고 스튜디오 평균 렌트비는 $3,243, 원베드룸은 $3,646, 투베드룸은 $4,628, 쓰리베드룸은 $6,138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첫 100만 대 판매에는 10년이 걸렸지만 200만 대에서 300만 대로 늘어나는 데는 불과 1년이 걸리는 등 전기차 보급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미국인들이 전기차 97만 7천여 대를 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100만 대 판매에는 10년이 걸렸지만 100만 대에서 200만 대는 2년으로 단축됐고 200만 대에서 300만 대는 1년이 걸린 셈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미국의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은 7%를 넘어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말 전기차가 본격적인 대중화의 단계를 넘어가는 시점인 티핑포인트 5%를 통과한 뒤 폭발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점유율이 5%를 넘었다는 것은 차 비용과 충전 문제, 운전자의 회의론 등 주요 문제가 모두 해결되면서 소비자들이 기존 차량과 전기차를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8월 미국을 포함 전기차 티핑포인트를 넘어선 국가가 23개국이며 이들 국가들은 앞으로 4년 내 전기차 비중이 2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이 오는 20일 링컨센터에서 창작 합창 서사시 훈민정음을 공연합니다. 2021년 한국에서의 초연 무대를 시작으로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은 훈민정음은 총 75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글을 창제하게 된 배경부터 창제 과정, 반포 내용 등을 중심으로 대서사를 3부 14장으로 구성한 칸타타 형식입니다. 오케스트라와 국악기, 합창과 한국 전통소리 등 동서양의 조화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주며 K-클래식의 정수를 선사합니다.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 윤희중의 지휘로 뉴저지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하여 바리톤 김진추와 소리꾼 이봉근 등이 출연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 국립합창단은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국립합창단 미국 순회 연주회를 통해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류 문화의 폭넓은 확장으로 한국 합창음악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은 오후 8시 링컨센터 데이비드 게펜홀에서 진행됩니다. 16일부터 본 방송 주말 프로그램이 새 드라마와 예능 등으로 풍성해졌습니다. 새 편성된 주말 프로그램의 첫 주자는 황후의 품격과 펜트하우스 시리즈를 연이어 흥행시킨 히트메이커 김순옥 작가의 신작 7인의 탈출입니다. 7인의 탈출은 거짓말과 욕망이 뒤엉켜 사라진 한 소녀의 실종에 연루된 7명의 악인들의 생존 투쟁과 그들을 향한 피해 응징을 그린 피카레스크 복수극입니다. 엄기준, 황정음, 이준, 이유비, 조윤희 등 역대급 악인들의 캐스팅 7인의 탈출은 17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토, 일요일 밤 8시에 방송됩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예능 프로그램이 채웁니다. 17일 오후 5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새 예능 프로그램 먹지바 덩치 서바이벌은 내 몸을 사랑하는 덩치들이 광고 모델을 두고 펼치는 서바이벌로 출연자들은 미션에 도전하는 도중 찌지도 빠지지도 말고 현재의 몸무게를 유지해야 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서장훈, 박나래, 이국주, 풍자, 신기루, 신동 등 출연진 10명의 몸무게 총합 1.2톤이 공개되며 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마지막으로 16일 밤 오후 8시에 특선영화 공동경비구역 JSA가 방송됩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설국열차, 아가씨, 헤어질 결심 등 수많은 걸작을 만들어낸 박찬욱 감독의 첫 작품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텍사스 연방법원이 지난 13일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정책에 대해 연방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13일 오후 뉴저지 아파트 21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7세 남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경찰은 이를 단순 사고로 발표했습니다. 12일 자정 맨해튼 지하철에서 74세 노인을 선로로 밀어 심각한 골절상을 입힌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내셔널 메릿 장학재단이 선발한 2024년 장학생 중결승 진출자에 뉴욕 뉴저지 한인 학생 약 90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올해 여름이 1951년부터 1980년까지의 여름 평균 기온보다 2.1도 높았으며 1880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그동안 수집된 미확인 비행물체 기록에서 외계인의 존재를 시사하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0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가 오는 203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과 아이오닉 6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충돌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약간의 구름이 있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최저 기온은 5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7분, 해지는 시간은 7시 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1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